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좋은 역사입니다. 네, 26강 양난 이후 조선의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 교과서 활동지 챙기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꼭 반드시 챙겨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밸런스 게임을 좀 잠깐 해볼까요? 자, 탕수육은 어떻게 보통 취향에 맞게 부어 먹으시나요? 자, 일단 먼저 왼쪽에 찍먹파, 다시 말해, 그냥 이제 바삭한 상태에서 이제 소스를 찍어 먹는 사람들과,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어서 먹는 사람들 중에 우리 친구들은 찍어서 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부어서 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러한 탕수육을 찍어 먹는 사람과 부어 먹는 사람 간에 이러한 갈등, 그 다음에 뭐 논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두고 이 옷을 입는 기간을 두고 이제 각 분단끼리 싸우는 혹은 논쟁을 벌이는 이러한 상황을 이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후군의 침략을 막고자 광해군은 후군과 명 사이에 어떤 외교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래서 후군과 명 사이에 이 실리적인 땡땡 외교 관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정치 및 경제제도 변화를 오늘 1편에서 다루고요. 자, 2편에서는 붕당 정치의 전개 및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거니까 보실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제 양난 이후, 이제 외란과 호란 이후에 이제 조선의 체제가 좀 변화합니다. 자, 일단 정치적부터. 자, 이 양난 이전에는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기관인 무슨 부죠? 그렇죠. 그 부가 그리고 육조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정책하고 결정하고 운영하는 방면. 이 내용은 제가 21강에 다뤘으니까 21강의 제일 왼쪽 상단 부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정승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육조 판서라고 하는 육조의 대표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요. 이 곳을 뭐라 부르냐?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곳을 강화시킵니다. 자, 비변사는요, 원래 국방 문제를 다루는 임시기구였지만 우리가 양난, 다시 말해 임진왜란, 그 다음에 뭐 정묘호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그 다음에 뭐 병자호란, 이러한 전쟁들이 지금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정책을 또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이게 임시기구에서 이게 정규기구로 편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변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요, 자, 146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잠깐 읽을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보죠. 자, 읽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 줄 쳐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자, 바로 어디에서? 비변사에서 모두 다룬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주셔야 될 것이 바로 요 의정부와 육조와 결국은 이 이름뿐이고 할 일도 모두 빼앗겼다.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라는 그 기구는 존재하지만 이름에 불과한 이름만 있고 나머지 다 의정부 사람들, 육조 사람들이 어디다? 비변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변사는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군사제도의 개편입니다. 자, 우리가 양난 이전에는요, 요거는 그냥 간단히만 살펴보거나 아마 안 다뤘을 텐데, 자, 수도가 이제 있을 때, 수도라고 하면 이제 조선 한성 한양이겠죠? 그 주변으로 해서 5개의 군대가 편성이 돼 있으니 그것을 오위라고 하는데요. 이 오위에서 바로 오군영이라고 하는 체제로 새롭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오군영 위에다가 온리 직업군인이라고 썼죠. 이 오위와 오군영의 차이점은요, 이 편성 체제, 이가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요게 나눠져요. 자, 이 오위라고 하는 것은 이 의무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오위는 이 의무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농민들 중에 세금을 내는 대가로, 자, 세금을 내는 그 방식들 중에, 자, 군대를 가는 방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군으로서, 다시 말해, 수도를 방어를 하는 이 오위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몇 년 기간에 이 오위에 편성이 되어서 수도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치만 이 오군영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금이영이라든지 총융청, 훈련도감, 수호청, 어영청 이 5개의 군대가 있죠. 이 5개의 군대가 오로지 다 직업군인으로 편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정군이 편성되지 않고 직업군인이 편성되느냐? 자, 이제 양난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 양난 이후에 이제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차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오군영 체제에다가 이 붕당의 군대로 변질됐다라고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오군영 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오군영에는요, 이 훈련도감을 비롯한 5개의 군대를 오군영이라 부르는데, 자, 이 훈련도감은 지난번에 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언제입니까? 자, 바로 이 명나라와 일본이 휴전을 하는 동안, 자, 이 조선은 훈련도감이라는 군대를 편성하여 전쟁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훈련도감. 그 다음에, 총융청, 그 다음에 수어청, 그 다음에 이 어영청 같은 경우는요, 이것들은 다 호란, 그러니까 정묘호란이라든가 병자호란, 이 호란을 거치고 난 전후로 만들어진 군대가 이 경기 일대, 남한산 성수비, 북벌계획 담당 이렇게 해서 편성된 군대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영청이 또 이거 저희 숙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좀 숙종 아닙니다. 요거는 아무튼 여기 어영청 군대가 있고 이거 어영청 오탑니다. 요거는 어영청이 아니라 저기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바로 금위영이라고 하는 바로 군대가 5가지 군대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알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5가지 군대가 오군영이고 이 군대가 처음에는 이란 삼수병, 경기 일대, 남한산성, 북벌, 그 다음에 한성수비 이란 수도와 수도 근처에 있는 지역을 지키고자 했지만 이 붕당이 점차 심해져 이 기능이 좀 더 변질이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는 붕당을 위한 군대로 변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지 않고 오로지 붕당을 위해서만 목숨을 바치게 되는 군대로 바뀌게 되었다. 이걸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왕이 오군영과 대비돼서 군대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군영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군영 체제 중앙에는 훈련도감, 왼쪽, 오른쪽, 위에 북남쪽까지 요거 위치까지는 모르셔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다 오군영 체제다.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조세제도의 개편입니다. 자, 조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 백성이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의 체제, 제도를 말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세금을 내는 방식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조세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일반 백성이 땅을 가진 자들 중에 자, 토지를 가진 자들 중에서 다시 말할게요. 자, 토지를 가진 자가 자, 그 토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조세라고 불러요. 땅 조자. 그래서 조세. 자, 그 다음에 자,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에 나오는 유명한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걸 공납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을 보시면 군역, 요역이라고 해가지고 역은 노동력을 부여하는 이러한 일을 역이라 부르고 거기에는 2가지. 국방을 임무를 수행하는 군역과 그 다음에 일반 공사를 행하는 그러한 것을 용역, 그러니까 동원하는 공사에 동용하는 것을 요역, 이런 3가지 역이란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금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자, 조세는요. 자, 일단 요거 문제점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감소가 되자 세금을 낼 양 부족해져요. 그럼 이제 조선 정부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자, 일단 토지세를 개편합니다. 자, 개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토지화가 황폐화가 되었을 때 농사가 가능한 토지로 개척하는 개간사업을 진행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영정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안을 실시합니다. 자, 요거는요. 자, 여기는 이제 토지 일결당 쌀 4두로 고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말해요. 요거는 인조 때 새로 시행을 한 법안인데 이 영정법과 이전의 제도는 무슨 비교가 있었냐? 자, 영정법 이전에는요. 토지가 비옥하냐? 비옥하다라는 것은 토지가 좋으냐?
아니면 토지가 좋지 못하냐 이걸 두고 쌀을 내는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소 쌀 4두에서 최대 20두까지 이렇게 변동을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양난 때는 우리가 토지화가 황폐화가 돼서 지금 토지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쌀 단위로 이 쌀 내는 단위 4두로 고정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 제도가 좀 더 개편됩니다. 그래서 공납이 개편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대동법인 거. 대동법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거에 대한 배경은요, 박납이라고 하는 것의 폐단. 자, 여기 박납이라는 것은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공납 대신에 납부하는 대가를 공납이라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곳이 경기도 수땡시잖아요. 이 수땡시에 유명한 특산물이 보통 음식이라는 것은 수원 갈비, 뭐 치킨 이런 거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양난이나 뭐 어려운 상황에 갈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갈비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이다 할 때, 이제 그 지역 혹은 뭐 거기 주변에 돌아다니는 상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상인에게 그 대신에 돈을 상인에게 지불을 하고 이제 갈비를 얻으면서 특산물을 내는 그러한 방식이 박납인데, 근데 이게 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 우리가 이제 갈비를 걷어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갈비가 없어. 그럼 갈비를 상인에게 사겠죠. 근데 상인이 뭐 하느냐? 시가로 돈을 지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싸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갈비 1g당 뭐 100g당 뭐 500만 원 이러면 우리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상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러니까 과도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말로 박납의 폐단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성들이 힘들어하니 뭐 만약에 특산물이 없으면 어쩔 건데, 그래서 그 특산물을 고정시킨 거예요. 바로 특산물, 제가 다른 말로는 토산물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쌀, 배라고 하는 것은 옷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포, 중요한 거는 바로 동전이라고 하는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거둔 효과, 이 동전으로 인해서 이제 특산물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산물을 납부할 수 없는 대신에 이 동전을 걷어서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동법과 관련해서 우리 좀 한번 교과서 보실까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대동법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 요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줄쳐볼까요? 아까 방금 말한, 아까 이제 동전을 통해서 특산물을 구매했다 했잖아요. 바로 이 특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공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줄치시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물품을 시장에 구입하거나 수공업자에게 주문하여, 그리고 이것이 결국 중요한 점은 이 돈을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상공업과 수공업이 활발해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까지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이 개편됩니다. 특히 군역을 위주로 개편을 보는 걸 보겠습니다. 자, 아까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했죠. 그래서 정부가 합법화해요. 어떻게? 군대를 가지 않을 거면 군포 한 피를 매년마다 지불해. 그러면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군역법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5군역 체제가 결국은 이제 일반 의무병, 다시 말해 농민이 무조건 가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병사에서 오로지 직업군으로 바뀌게 된 이유도 이런 군역법에 있어서도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2편은 좀 이따가 우리 2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